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정부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7.23 총선이 다가올수록 점점 코너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특히 한동훈이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로부터 받은 5건의 문자 내용 전문이 모두 공개되면서 한동훈에 대해 정말 소름이 돋는다. 기본적인 인간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동안 한동훈이 윤석열 부부와 맺은 관계를 안다면 배은망덕 그 자체라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4명의 당대표 후보 중 한동훈을 제외한 나머지 3명, 즉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이 이런저런 이유로 설사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한동훈만은 절대로 당대표가 되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비토 여론이 급속히 퍼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당대표 선거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한동훈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소위 한빠들은 한동훈의 문제점을 비판하면 원희룡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몰아가지만 지금 이 문제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회에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된 권순알TV의 입장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순알TV는 이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 한동훈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천명합니다. 나머지 3명의 후보에 대해서는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보다는 판단을 유보하면서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들이 각자 상대적으로 낫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지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한다면 나머지 3명의 후보, 즉 원희룡,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지금까지 걸어온 행태를 종합적으로 볼 때 뭔가 좀 미심쩍은 부분도 있고 썩 신뢰가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 3명의 후보 중 1명을 특정해서 지지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적어도 한동훈이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는 것만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는 것이 확고한 소신입니다. 한동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빠른 속도로 커지면서 한동훈은 물론이고 그와 함께 최고위원이나 청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로 출마한 장동혁, 박정훈, 진종호 의원이나 한동훈을 적극 지원하고 있는 배현진 의원 또는 김종혁 경기도 고양당협위원장에 대한 우파 성향 국민과 당원들의 시선도 싸늘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속칭 묻지마 극성 한빠들을 제외한다면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우파 또는 보수 성향 국민들이나 국민의힘 당원들 사이에서는 갈수록 한동훈과 그 주변 세력이 점점 고립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동안 상당 기간 소위 한동훈 대세론에 편승해서 열성적으로 한동훈을 지지하던 유튜브 채널 중 상당수가 최근 들어 한동훈을 손절하거나 한동훈 문제점을 비판하기 시작했고 미묘하게 달라진 여론의 흐름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거 첫 합동연설회가 열린 8일 광주에서 열린 호남 및 제주 지역 합동연설회장에서 이미 한동훈을 향해 당원들로부터 배신자 구호가 터져나온 데 이어 10일 부산에서 열리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합동연설회, 12일 대구에서 열리는 대구 경북 지역 합동연설회, 15일 대전에서 열리는 충청권 합동연설회 등에서는 한동훈에 대한 당원 또 우파 성향 국민들의 규탄 목소리가 훨씬 확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김건희 한동훈 문자 전문이 공개된 뒤 우파 성향 국민들이 참여하고 있는 상당수 단톡방에서는 한동훈의 행태를 강도 높게 질타하는 목소리와 함께 앞으로 열리는 각 지역 합동연설회장으로 가서 한동훈이 고개를 들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자발적인 성토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파 성향 단톡방들에서는 어느 우파 단체에서 올린 긴급 공지글이 공유되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당초 수요일인 7월 10일 다부동 전적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인 백선엽 장군 4주기 추모식에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부득불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그 이유는
같은 날 즉 7월 10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부산 백스코에서 실시하는 국힘당 후보들의 합동연설에 모두 참석하여 좌파 한동훈을 저지해야 한다는 여러 동지님들의 의견이 많아 그에 따르기로 하였다면서 애국동지님들 7월 10일 수요일 낮 12시 30분까지 백스코 광장에 모두 모입시다라고 공지했습니다. 또 역시 각종 애국 활동에 적극 참여한 한 인사도 지방의 동지들에게 지역 유세 현장에 동참을 호소하고 한동훈을 강력 규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단톡방에 올렸습니다. 특히 이런 움직임들은 이번 당대표 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한동훈의 행태에 대한 공분으로 자발적으로 애국 시민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파괴력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고 대구에 거주하고 있는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을 통해서 진중권이 국힘당 패족 세력들이 한동훈을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다. 윤석열을 지지하면 패족이고 한동훈을 지지하면 떠오르는 세력이란 뜻이다. 진중권 말 맞다나 한동훈이 당대표가 되면 한동훈과 진중권, 김경률, 김형동, 한지아, 함은경 등 좌파는 떠오르는 세력이 되고 우파는 패족이 된다. 국힘당 책임당원들이 이를 결정한다. 과연 국힘당 책임당원들의 선택은 나는 많은 책임당원들과 소통해서 한동훈만은 안 된다고 합의를 보았다. 책임당원인 패친제위께서는 한동훈이 당대표가 안 되도록 예를 써주시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배명수 대표의 글은 다시 말해서 주변 사람들 사이에 이번 당대표 선거와 관련해서 다른 사람을 찍는 것은 각자 자유지만 한동훈만은 절대로 찍지 말자는 합의를 이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번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상규 서울 성북을 당협위원장, 총선 백서 특위위원이기도 한 이상규 당협위원장은 한동훈 후보님 축제의 장이어야 할 전당대회에서 내부 총질을 하냐고 하셨나요? 그럼 왜 한동훈 후보는 대통령으로 향하는 총질에 힘을 보태려고 하십니까? 사업 말아먹고 열린 첫 주주총회가 어떻게 축제가 되겠습니까? 하물며 김건희 여사의 사과 여부로 인해 낙선의 고배를 마신 후보들에게 조금이라도 미안한 마음이 있었다면 축제의 장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어야 합니다. 책임의식이 없으니 총선 백서도 동문서답으로 일관하는 것 아닙니까? 책임론이 인신공격으로 들린다면 선거에 나서지도 말았어야 합니다라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홍준표 대구시장은 한동훈은 지금 유승민의 길로 가고 있다. 그게 성공한다면 윤 정권은 박근혜 정권처럼 무너질 것이고 실패한다면 한동훈은 영원히 정치권에서 사라질 것이다. 배신의 정치에 당해본 우리 당원들이 그걸 잊고 이번에도 또 당할까라고 밝혔습니다. 홍 시장은 또 지난 총선 때 한동훈이 당내 지도부는 제쳐두고 데리고 온 얼치기 좌파들과 진중권 교수의 조언만 들었다는 게 헛소문이 아니었나 보네요. 진중권 교수가 한동훈의 편을 들어 전당대회 개입까지 하는 걸 보니 그게 사실인가 보네요. 핸드폰 비밀번호가 27자리라서 알 수는 없지만 참 당꼴이 말이 아닙니다. 그런 얼치기들에게 총선 때부터 당이 휘둘리고 있었다니 가당치도 않습니다. 모두들 정신 차리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진중권이 계속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한동훈 편을 들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든지 혹은 이른바 친윤 쪽 정치인들을 계속 공격하고 있죠. 그런데 진중권은 정의당 당원입니다. 근데 진중권이 왜 전혀 자기하고 관계없는 국민의힘 당 사정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노골적으로 한동훈 편을 들고 있는지 그게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국민이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진중권이 무슨 국민의힘이나 한동훈의 상황쯤 되는 거냐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동훈이 면담을 거절한 총선 백서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습니다마는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위는 한동훈을 제외한 거의 모든 필요한 국민의힘 당 내 관계자들
또 대통령실 관계자들까지도 모두 면담해서 내용들을 사실상 다 만들었는데, 가장 지난 총선에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당시 비대위원장이었고 선대위원장이었던 한동훈만이 인터뷰 면담 요청에 거절을 했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총선 백서가 아직까지 선거를 앞두고 공개가 되지 않고 있는데, 김소연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총선 백서 공개를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총선 백서 공개 시기는 위원장인 조정훈 의원께 처음부터 전권이 위임되어 있었고 이미 7월 초 공개로 정해두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5월 중순에도 회의를 통해 전권을 위임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합니다. 독립기구로서 전대와 무관하게 처음부터 정해둔 공개 일정을 이제 와서 특정 후보가 반대한다는 이유 또는 특정 후보 진영에 악영향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연기한다면 그 자체로 백서팀이나 비대위가 해당 후보를 배려하고 지원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점을 조정훈 의원님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위원장 권한으로 정해진 시기에 백서를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면서 당비가 들어가고 많은 인력이 들어간 백서 공개를 우리 책임당원들이 강력히 요청하는 바입니다 라면서 현재 국민의힘 당적을 갖고 있는 김소연 변호사가 총선 백서 조기 공개를 강도 높게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보냈던 5건의 문자 내용 전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2024년 1월 15일 김 여사가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낸 문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요새 너무도 고생 많으십니다. 대통령과 제 특검 문제로 불편하셨던 것 같은데 제가 대신 사과드릴게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정치적으로 활용되고 있어 기분이 언짢으셔서 그런 것이니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립니다. 다 제가 부족하고 끝없이 모자라 그런 것이니 한 번만 양해해 주세요. 괜히 작은 것으로 오해가 되어 큰일 하시는 데 있어 조금이라도 불편할 만한 사안으로 이어질까 너무 조바심이 납니다. 제가 100배 사과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부이랑 통화하시거나 만나시는 건 어떠실지요? 내심 전화를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꼭 좀 양해 부탁드려요. 여기서 부이는 이른바 대통령을 가르치는 VIP의 약칭의 부이로 보입니다. 김 여사는 이어서 같은 날인 1월 15일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탓입니다. 제가 이런 자리에 어울리지도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라 이런 사달이 나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 여사는 1호부터 나흘 뒤인 1월 19일에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1월 15일 보낸 2건의 문자를 한동훈이 모두 무시하는 소위 읽고 씹은 다음에 보낸 문자입니다. 제 불찰로 자꾸만 일이 커져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제가 사과를 해서 해결이 된다면 1000번 만번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단 그 뒤를 이어 진정성 논란에 책임론까지 불붙듯 이슈가 커질 가능성 때문에 쉽게 결정을 못하는 것 뿐입니다. 그럼에도 비대위 차원에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맞다고 결정 내려주시면 그 뜻에 따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책임이 저에게 있다고 충분히 죄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대선 전국에서 허위기재 논란으로 사과 기자회견을 했을 때 오히려 지지율이 10% 빠졌고 지금껏 제가 서울대 석사가 아닌 단순 최고위 과정을 나온 거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사과가 반드시 사과로 이어질 수 없는 것들이 정치권에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모든 걸 위원장님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한동훈은 이 세 번째 문자도 묵살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나흘 뒤인 1월 23일 김건희 여사는 다음과 같은 문자를 보냅니다. 요 며칠 제가 댓글팀을 활용하여 위원장님과 주변에 대한 비방을 시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너무도 놀랍고 참담했습니다. 함께 지금껏 생사를 가르는 여정을 겪고 온 동지였는데 아주 조금 결이 안 맞는다 하여 상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의심을 드린 것조차 부끄럽습니다. 제가 모든 걸 걸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결코 그런 일은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김경률 회계사님의 극단적인 워딩에 너무도 가슴이 아팠지만
위원장님의 다양한 의견이란 말씀에 이해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한 김경률의 극단적 워딩은 마리 앙투아네트 운운한 정말 비대위원으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그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나왔는데도 한동훈은 김경률에 대해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이어갑니다.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너무도 잘못을 한 사건입니다. 저로 인해 여태껏 고통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의 노고를 해치지 않기만 바랄 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시면 제가 단호히 결심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 가지로 사과드립니다. 이 문자 역시 한동훈은 씹었습니다. 그러자 이틀 뒤인 1월 25일 마지막 5번째 문자를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에게 보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대통령께서 지난 일에 큰 소리로 역정을 내셔서 마음 상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큰맘 먹고 비대위까지 맡아주셨는데 서운한 말씀 들으시니 얼마나 화가 나셨을지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다 저의 잘못으로 기인한 것이라 뭐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조만간 두 분이서 식사라도 하시면서 오해를 푸셨으면 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의 문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5통의 문자 내용을 모두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한동훈에 대해서 소름이 돋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그런 말이 나오는 게 이해가 됩니다. 한동훈은 정말로 인간이 아예 안 된 인간이라고 밖에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권순할TV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